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 방정식 풀이를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활용 부분입니다. 자,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쌤이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막 되게 보기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쌤이 다 적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략적인 세부 유형으로 나누자면 한 거의 뭐 20가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나와지는 유형이 20가지라는 거지, 뭐 그거보다 더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알겠죠? 근데 자, 이러한 유형 중에서 이제 정말 기본이 되는 형태들을 적어놨고, 이 형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포인트들을 한 번씩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두 자릿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할 때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 1학년 때 잘 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힘들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다라고 하면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x, y 이런 식으로 놔둬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37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3 곱하기 10,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는 뭐 곱하기 1,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요 수를 갖다가 이게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값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지? 10x 플러스 y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실질적인 값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풀어봐서 알겠지만 1학년 때 풀어봤다는 얘기야. 풀어봐서 알겠지만 늘 자리를 바꿔요. 바꿔서 뭐 처음 자리보다 뭐 몇이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나누니까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있는 값의 실제 값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얘가 10의 자리니까 그렇지, 10i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라는 것,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가격, 개수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이건 나중에 예제 문제 풀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 다음에 동물 다리, 이거 할 때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쌤, 오리 다리가 몇 개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리 다리 몇 개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다리가 몇 개니? 자, 여러분들 뭐 요거는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상식에 맡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한번 볼까? 나이는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의 활용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온 거잖아. 사실 활용에 대한 맛을 좀 본 상태라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있겠지만, 이 나이 문제 나오면 처음 문제 풀 때는 그 뭐 몇 년 후 막 이런 식으로 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표를 살짝 그려놓고 문제 풀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근데 뭐 시험 때 가서 무조건 또 표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헷갈리거나 처음 공부할 때 표를 그려주면 여러분들 좀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 문제입니다. 속력 문제는 우리가 공식 3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속력 관련된 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우리 이렇게 마우스 표시 해가지고 공식을 외워줬었죠? 그럼 속력은 뭐분의 뭐로 계산할 수 있어?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분의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공식 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 한번 또 가볼까? 소금물 또 나왔네. 농도 구하는 것보다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많이 식을 세우니까 소금의 양 어떻게 되죠? 100분의 농도. 좋아요. 그렇지, 소금, 물의 양. 요렇게 계산을 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식 모르면 못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눈에 익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일에 관련된 문제. 요것도 1학년 때 풀었던 감은 있죠. 일에 관련된 문제는요, 일단 포인트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끝냈다, 작업을 끝냈다라는 단위를, 얘는 단위를 뭐로 잡아야 돼?
1로 잡고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2일, 그 다음에 강물, 배가 뭐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스텝 3랑 뒤쪽에서 이제 나와지니까 그때 가서 한번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기본적인 소금물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강물, 증감, 기차, 뭐 기억나죠? 뭐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완전히 통과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여기 또 잘 해놔야 뒤쪽에 또 중3 나중에 가서도 또 활용 문제가 나와지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잘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유형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해본 거고 일단은 활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활용이면은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먼저 세워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뭘 세워야 된다? 미지수 정하기. 근데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할 것까지는 없지만 1차 부등식에서는 미지수가 1개였어. 그치? 근데 여기는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풀던 문제를 보면은 미지수가 몇 개가 잡혀져 있었습니까? 가 아니 2개가 잡혀 있었지. X랑 Y 이렇게 둘 다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자,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2개를 잡아줘야 됩니다. X랑 Y 이렇게 해서 2개 잡아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맞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예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쭉 읽어봐야 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3이다. 두 자리 수가 있는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9가 커질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고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잘 하는 거 맨날 하는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자리를 뭐로 잡아줘? X라고 잡아주고 1의 자리를 Y라고 잡아줍니다. 이걸 이제 처음 수라고 볼 거예요. 문제 풀 때 이제 늘 쓰기 때문에 요거의 실제 값을 항상 10x 플러스 y 이런 꼴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줘 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위치를 무엇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yx라는 이런 값에 대해서 실제 값을 10y 플러스 얼마?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되겠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래요? 1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가 얼마? 13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어요.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장 봐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바꾸면이라고 했지. 바꾸면 처음 수보다 얼마가 커진다? 9가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바꾼 수가 얘잖아. 그러니까 10y 플러스 x라는 게 바꾼 수인데 얘가 처음 수에 비해서 얼마가 더 커진다? 9가 더 커진다 라고 했어. 식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세우자. x 플러스 y가 13이고 자, 암산 조금 해볼게요.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y가 9지. 그지? 그럼 9로 전부 나눠지죠. 깔끔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요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풀이하는 거 쉽잖아. 그치? 자, 요거 계산해주면 2y가 14. 이거 2개 더해주면 되죠? 여태까지 했던 게 맨날 이거 푸는 거니까 이제 쌤이 요 문제만 이렇게 풀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 식만 세우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y 값은 얼마 나와요? 7이 나오고 y가 6 나왔으니까 x는 뭐래? 쌤이 답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x는 얼마 나오죠? 6.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처음 자연수는 얼마입니까? 67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알맞게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네모칸에다가 식을 좀 메꿔 주시고요.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500원짜리 볼펜과 100원짜리 연필을 합하여 26자루 사고 5,000원을 지불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볼펜과 연필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각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볼펜과 연필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아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해서 자, 볼펜을 X 그 다음에 연필을 Y개 라고 이제 생각을 해놓고 이제 개수랑 금액에 대한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됐지? 자, 먼저 식 바로 세울게요. 이 두 개 합쳐서 몇 개 산다라고 되어 있지? 26자루. 그러면 26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금액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볼펜이 지금 개당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원짜리 X개 사면 500X. 됐지? 그 다음에 연필은 100원짜리라고 했으니까 연필 사는데 드는 돈은 100Y.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걸 계산했을 때 얼마 된다? 5,00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여러분 계산이 귀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전부 100으로 나누면 조금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고 나면은 이거 이제 계산해서 X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쌤이 답만 그냥 바로 적을 거예요. 알겠죠? 식 세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볼펜은 6자루, 연필은 10자루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야. 되겠어?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1번 가볼게요. 자,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는 볼펜이랑 연필이었는데 요번엔 고양이랑 닭으로 바뀌었네. 일단 식 세우는 게 다리 개수 요걸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미지수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고양이의 마리수를 X마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닭도 Y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합쳐서 이 동물들이 몇 마리가 있다라고 했냐면 1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 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뭐 상식 알고 있죠? 고양이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니까 X마리 있으면 다리는 4X개. 닭은 2개씩 있죠? 2Y. 요거 해서 총 다리의 개수 얼마나 되는 거지? 38. 요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X는 7, Y는 5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고양이 7마리, 닭 5마리 이렇게 있다라고 맞으면 되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다음으로 4-1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5세다. 그리고 16년 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때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나이에 관련된 문제죠. 아까 쌤이 나이에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 초반에 풀 때는 표를 조금 작성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현재의 나이를 궁금해 하니까 변수를 아버지를 X, 아들을 Y 이렇게 나이를 잡아줍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16년 후에 몇 배가 된다라고 했죠? 2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6년 후에 대한 나이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 거예요. 뭐 16씩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별거 없어. X 플러스 16, 아들은 Y 플러스 16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5세라고 했으니까 식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16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그러니까 X 플러스 16이
아들 나이의 몇 배다? 2배. 그럼 아들 나이 곱하기 2를 해야 같아지는 거겠죠. 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거 괄호 푼 다음에 역시 여러분씩 잘 정리해주면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을 바로 적을게요. x는 42, y는 13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현재 아버지는 42살, 아들은 13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정리할게요. 자, 다음으로는요, 요거까지 해서 87쪽에 있는 스텝 2에 3번, 5번, 7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소금물, 농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또 문제 읽어보면서 식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또 볼펜과 색연필이네. 그지? 자, 지금 볼펜 4자루랑 색연필 2자루를 합해서 얼마에 샀다라고 했냐면 4,800원에 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색연필 한 자루의 가격보다 150원이 더 비쌀 때 얘들아 지금 뭘 구하라니? 가격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치? 몇 개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격을 궁금해하니까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면 가격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볼펜 하나를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색연필을 궁금해하니까 색연필을 y1이라고 잡는 거예요. 됐죠? 자, 이때 이제 식을 먼저 가격에 대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서 볼펜 몇 개랑 색연필 몇 개 샀다라고 했죠? 4자루랑 2자루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가격은 x1짜리 4개 사면 4x만큼 돈이 들 거야. 그 다음에 y1짜리 2개 사면 2y만큼 돈이 들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4,800원의 금액이 지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볼펜과 색연필에 대한 가격차가 지금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볼펜의 가격이, 그러니까 볼펜은 X죠. 그지? 이 볼펜의 가격이 색연필보다 얼마나 더 비싸다? 150원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색연필보다 150원이 더 많은 거야, 이 X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는 다 해서 풀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복잡한 거 다 했으니까. 그치? 뭐 대입법이든 그 다음에 소거해서 가간법이든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면 x는 850, y는 700이 나와지니까 문제에서 색연필의 가격 얼마입니까? 700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점수에 대한 문제네요. 4점짜리 문제랑 5점짜리 문제를 합쳐서 22개를 맞췄다. 그리고 91점을 받았다. 4점짜리를 몇 개 맞췄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4점짜리 몇 개 맞췄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점짜리를 X개 맞췄다 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몇 점짜리 있지? 5점짜리를 뭐라고 잡아줄까? 그렇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에 알맞게 식을 세울 거예요. 합쳐서 몇 문제 맞췄다? 22문제. x 플러스 y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4점짜리 x개니까 4x. 5점짜리 y개니까 5y. 이렇게 이제 토탈 점수 받은 것이 91점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요거는 이제 x가 19가 나와지고요. y는 3이 나와져서 4점짜리는 19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7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확인합시다.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관련된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도형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로가 세로보다 얼마가 더 길다? 5가 더 길다. 자, 가로의 길이를 쌤이 x라고 해보고 세로를 y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때 가로가 세로보다 얼마나 더 길다? 5가 더 길다.
요 식 작성해 볼 수 있겠니? 네. 요렇게 이제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둘레가 얼마랍니까? 42. 그러면 2x 플러스 2y가 둘레라는 건 알겠죠? 얘가 42다. 요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밑에 거 2로 나눠서 계산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 답을 바로 적을게요. x는 13, 그 다음에 y가 8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세로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세 문제 정리 한번 해보고 바로 이어서 소금물 문제랑 거속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5-1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대성이가 총 14km를 간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시속 4km로 뛰다가 중간에 이제 3km로 걸어서 4시간 안에 그 14km를 다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뛰어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뭐 고속시 문제 관련해서 앞에 1차 부등식에서 쌤이 언급을 했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총 14km를 갈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룰룰룰룰랄랄랄라 빠르게 뛰어갔어. 그 다음에 지쳤나봐. 요렇게 갔어. 됐지? 자, 여기에서는 속력 얼마로 갔냐면 4로 갔고 여기는 속력 얼마로 갔냐? 3으로 갔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뛰어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죠. 됐지? 자,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문자 x랑 y로 잡아줍시다. 뛰어간 거리를 x, 걸어간 거리를 y라고 잡자. 그리고 총 토탈 몇 시간 걸렸냐? 4시간.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식부터 세워보자. 그냥 딱 단순하게 거리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면 x 플러스 y가 얼마 돼야 돼요? 14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는 이 걸린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워볼 거야. 시간은 내가 뛰어갈 때 걸린 시간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을 더해서 몇 시간으로 나와지지? 4시간으로 나와지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공식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시간은 뭐분의 뭐로 구해줍니까? 속도분의 그렇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주니까 자, 요때 걸린 시간은 속력 얼마죠? 4분의 거리 얼마? x. 그러면 4분의 x만큼 걸렸고 여기에서는 속력 3의 y라는 거리를 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토탈 몇 시간? 4시간 걸렸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뭐 1차 부등식 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이 단위만 조금씩만 변형을 주더라도 학생들이 실수하기 쉽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속력인데 시속이잖아. 시간당 속력이고 시간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킬로미터 퍼 아워로 적은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나중에 뭐 미터 퍼 미니스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분당 몇 미터를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에 따른 단위도 적절하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뭐 이걸 얘기를 했어, 쌤이. 만약에 뭐 3시간 20분 걸렸다 라고 하면은 이걸 분수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3과 60분의 20으로 해서 3과 3분의 1 해서 3분의 10시간이라고 적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조심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킬로미터인데 만약에 분속 미터 퍼 미닛으로 나오면 1km 나왔을 때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뭐로 고쳐야 되냐면 1000m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 자, 이런 부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한번 적어본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되죠.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x는 8 y는 6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8km 뛰어갔고, 되게 많이 뛰어갔다. 8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6km를 뭐 했다? 걸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바로 밑에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6-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거속식 문제긴 한데, 이거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이에요. 자, 읽어보자. 동생이 매분 50m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속력이 50이라는 건데 분당 미터예요. 미터당 분. 산책을 나간 지 15분 후에 같은 길을 형이 매분 80의 속력으로 산책을 갔다. 그랬을 때 형과 동생이 만나게 되는 것은 형이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표가 이제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쵸? 그것대로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형이 출발하고 몇 분 후에 만나는가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형이 토탈 X분 동안 걸어가서 동생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네. 그리고 동생도 토탈 Y분 걸었다라고 칩시다. 네. 알겠니? 그럼 일단 이 시간에 관련된 식부터 하나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형이 먼저 갔어? 동생이 먼저 갔어? 동생이 먼저 가고 형은 몇 분 있다가 갔니? 15분. 15분 있다 갔어. 그럼 봐봐. Y가 지금 더 큰 거야. 네. 그치? 먼저 갔으니까 더 많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Y라는 값은 형의 시간에서 얼마를 무엇해야 될까? 15를 그렇지 더해야지 총 동생이 걸어간 시간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거 헷갈리니까 천천히 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숙달되고 나면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자연스러우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자, 이렇게까지 이제 써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쨌든 집에서 동생이 룰루랄라 출발해서 먼저 갔고, 형이 뒤늦게 후다다다다다다 가서 결국에는 따라잡은 거잖아. 네. 그럼 포인트가 무엇이냐? 둘이 걸은 거리는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돼. 집에 출발한 거 맞지? 집이겠죠, 당연히. 집에서 출발해서 요 딱 따라잡는 시점까지 걸어간 거리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은 얼마의 속력으로 갔냐면 80의 속력으로 갔어요. 80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간 거리는 그냥 이건 쉽지, 그치? 80X. 네. 동생은 50의 속력으로 Y분 동안 갔으니까 50Y. 그게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됩니까?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이 작성이 되고요. 계산해주면 X는 25, Y는 40 나와집니다. 자, 형이 몇 분 후에 만나는가 라고 했으니까 답은 25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다음으로 소금물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8% 소금물이 있고 2% 소금물이 섞여져서 5% 소금물 200g을 만들려고 한다. 각각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1차 부등식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때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할 거예요. 단지 이제 차이점은 그때는 변수를 하나만 이제 잡아야 돼서 뭐 한 개를 x라고 잡으면 다른 거는 뭐 500-x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딴 걸 안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두 비커에 있는 물의 양을 그냥 x, y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비커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8%짜리 요거랑 더하기 섞어서 몇 %짜리지? 2%짜리. 그 다음에 요걸 섞어서 몇 % 만들겠다라고 했냐면 요렇게. 그래서 토탈 200g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각각 몇 g이 있어야 됐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미지수 잡아줍시다. 8%짜리 xg이 있고 2%짜리 yg이 있다 라고 쳐주면 일단 식 하나는 바로 나와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가 200. 요거는 바로 나와질 거야. 이해되겠지? 네. 여기 있는 양과 양을 더해서 딱 200g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식 세울 때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녹아있는 소금이랑 여기 녹아있는 소금이 더해지면 여기 비켜있는 소금의 양이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자, 식 바로 세우겠습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기억하실 거예요. 100분의 뭡니까?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이것이 여기 있는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제 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됐지? 자, 요거는 오랜만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할 때 쌤이 약분하라고 했니? 약분하지 말라고 했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100을 곱하세요. 왜냐면 이거 어줍잖게 약분해봤자 뭐 유쌤 여기 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얘는 안 되잖아. 그럼 어차피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걸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줍시다. 알겠죠? 일단 100을 곱하세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은 그냥 x 플러스 y가 200이라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지금 여기 이제 100이 없어지고 8x 더하기 2y는 1000이야, 1000. 네. 2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4x 플러스 y는 이게 1000이었는데 2로 나누면 500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 요거 이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00이 나와지고 x 값은 얼마? 100 나와집니다.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y 값도 100 나와지겠죠. 그래서 각각 100g씩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야. 되겠어? 네. 자,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두 문제 더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90페이지에 1번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정리합시다. 거속시 문제랑 농도 문제예요. 똑같은 건데, 자, 조금 형태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산을 할 건데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이 걸렸다. 총 11km를 걸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자, 식을 한번 좀 세우기 전에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등산을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총 3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토탈 3시간이 걸렸어. 토탈 11km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올라갈 때는 속력 3으로, 내려올 때는 속력 5로 왔어요. 이때 올라간 거리를 x라고 잡고 내려간 거리를 y라고 잡아보자. 됐지? 그럼 일단 거리에 대해서 식을 여러분들 먼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y가 총 몇 킬로미터라고 했죠? 11km라고 했으니까 식 먼저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쳐서 3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대. 지금 여기서는 뭐 단위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항상 단위 신경 쓰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갑니다. 시간 구할 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해서 얼마? 3분의,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y. 그렇게 해서 3시간 걸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밑에 15 곱해가지고 계산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6, y는 5 이렇게 되겠고요. 올라간 거리니까 최종적인 답은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바로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농도가 다른 소금물 A, B가 있는데요. 요번에는 A랑 B를 그램수를 100g, 200g에서 섞어서 7%. 그 다음에 200g, 100g 섞어서 8%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좀 헷갈리는데 이거 둘 다 그냥 쌤이 B커를 바로 잡아볼게. 알겠지? 자, 처음에는
A, B의 농도를 모르니까 A의 농도를 X%라고 잡을게요. 됐죠?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100g. 두 번째는 B의 농도를 Y%라고 잡자. 그래서 200g. 이해되겠니? 네.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만들었다? 7% 만들었다. 네. 처음에는. 뭐, 당연히 여기는 300g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겠죠. 네. 그럼 이거 여러분 식으로 못 세우는 거 아니지? 네. 바로 소금에 관련된 식 세워주면 되는 거야. 불러볼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제 잡아지겠죠. 네. 얘는 근데 좀 센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아실 건데요. 여기는 100을 안 곱해도 된다. 네. 또 그치? 자, 해서 식 요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상황 또 바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짜리. 그러니까 A를 몇 g이라고 했죠? 200g. 거기다 더하기 Y%짜리 몇 g? 100g.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는 몇 %짜리가 된다라고 했냐면 8% 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여기 그램 수는 300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지. 자, 바로 식 세워봅시다. 100분의 얼마? X 곱하기 200 플러스 100분의 Y 곱하기 100은 100분의 8 곱하기 얼마? 300. 그냥 약분 다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풀어주면은 X는 9, Y는 6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그러니까 3번에 원하는 답은 각각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랑 6%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연립방정식 활용의 끝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스텝 3에서 좀 더 다른 유형도 배울 거고요. 활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우면 얼마든지 또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 이 기본적인 형태들을 익혀놓고 점점 응용을 시켜가야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것도 이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했던 거 잘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활용을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